기업에서 2020년 일본은 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20년을 배경으로 넷플릭스에서 재난소설 일본 침몰의 TV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 1년의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친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 일본 주변 섬들의 화산이 분화하고 지진 발생과 함께 일본 본토의 지진도 분화하게 된다. 에이 뭐야 낚였잖아. 아니요. 근데 이게 비단 애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발표되고 일본인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침몰하냐?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냐? 넷플릭스 불매하겠다. 부들부들대는 소리가 대마도를 넘어 독도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혼자 죽기 싫은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전 세계를 피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식품 수입 규제를 해온 유럽연합이 올해 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그린피스는 태풍 이후 더욱 참혹해진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넷플릭스가 재난소설 일본 침몰의 TV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의 유아사 마사아키가 10부작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으며 작품은 2020년 넷플릭스 독점으로 공개됩니다. 원작은 1973년 출간된 SF 소설로 코마츠 사쿄가 9년에 걸쳐 집필했습니다. 1974년 제27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제5회 세이온상 일본 장편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자연재해로 침몰하며 일본인 전체가 난민이 된다는 파격적인 설정과 탄탄한 줄거리로 많은 인기를 얻은 이번 신작은 유아사 감독과 사이언스 사루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으며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 1년의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친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 일본 주변 섬들의 화산이 분화하고 지진 발생과 함께 일본 본토의 지진도 분화하게 된다. 재해가 덮친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4명의 무토 가족을 둘러싸고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2020년 일본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 도쿄 등 3대 도시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불과 7년 뒤인 2020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인구 감소로 국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사회보장 제도는 끝내 붕괴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지진 위험에 원전 사고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20년 일본의 가상 미래입니다. 최근 주간 겐다이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그리는 일본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라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6시가 넘어선 시각 67세의 회사원 스즈키 씨는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떨어진 집 근처 역에 도착합니다. 함께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통근자들, 연금 지급 연령이 70세가 된 이상 60대에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됐습니다. 역에서 내린 그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립니다. 10여 년 전 마트에서 쇼핑했던 사람들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주부였지만 이제 60대 이상 남녀가 중심을 이룹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겠다더니 되려 물가만 올려놨습니다. 소비세는 15%까지 인상됐고 생활 필수품 가격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스즈키 씨가 사는 곳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 텅 빈 유령 도시로 불립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몰려와 슬럼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빈집털이와 소매치기가 극성입니다. 7년 후 일본 회사원의 일상을 가상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기인합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2020년 일본 예상 인구는 1억 2,410만 명, 2010년에 비교하면 약 396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 중 시코쿠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즉 지금 시코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 일본 국내 경제 규모는 축소됩니다. 점점 불을 잃어가는 일본, 국가 재정은 악화돼 결국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 파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명기한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려고 추진 중입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시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과연 아베 총리의 뜻대로 헌법 개정은 이뤄질까요? 정치 철학자 가야노 도시히토 교수는 헌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지금보다 감소합니다. 헌법을 개정했다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헌법 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자위대가 국토방위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기에 헌법 제9조 개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일각에서는 2020년 일본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헌법 개정과 함께 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 재가동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원전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위험투성인 원전 재가동에만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전 재가동은 일본이 향후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오염 제거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 전 도쿄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유출했다고 인정하는 등 방사능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은 안정화될지 몰라도 끔찍한 원전 사고를 재차 겪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2020년 일본의 위암 환자 발생률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의학 박사 에다 아카시는 50세 이상의 일본인 80%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피로리균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2020년 위암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일본 미래 시나리오들은 지금부터라도 손을 쓴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본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지진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당장 일어날 경우 그 피해액은 220조 엔으로 추산합니다. 하나로 약 2,5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만약 7년 뒤인 2020년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고령자들이 많아져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지고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열도는 보다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됐습니다. 또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을 포함하는 광범위적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나라 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재앙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일본의 재앙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후쿠시마 지역을 강타한 직후 홍수가 난 일본 내륙의 주택가와 특히 강물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의 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갈 것이고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강타한 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나미에 지역을 흐르는 다카세 강이 범람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특수 드론을 띄워 이